독일산 호두깎이 인형과 함께 전자제품이나 보드게임 등 크리스마스 선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홈리스 피플들이 77만 명을 넘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미국 입국을 허용해 미국 내에서 피난민 수속을 한 220만 명 대다수에게 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법 집행기관 역할도 담당하면서 2,400명을 체포하고 20만 건의 출두 통보를 보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과다 섭취한 후 나타나는 푸드코마가 건강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독일산 호두깎이 인형과 함께 전자제품이나 보드게임 등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판매업체들은 재고 관리와 배송을 조정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의미 있는 선물과 가족과의 추억을 우선하면서 구매 전략을 세우며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전통 장난감인 독일산 호두까기 인형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관세와 통관 규정 강화로 인해 가격이 예년보다 최대 25%까지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교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이 장난감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인형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창고를 활용해 선적과 보관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사이즈 인형은 약 $150, 대형 장인 작품은 $700 이상에 판매되며 구매자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통과 장인 정신이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번 현상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소규모 판매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경제적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장난감뿐 아니라 전자제품, 보드게임, 장식품 등 크리스마스 선물 전반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물 예산을 조정하거나 선물 목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규모 판매업체들은 재고 관리와 배송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구매자와 선물 수집가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에서 가치와 희소성을 고려해 신중히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와 물가 상승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늘었지만 소비자들은 전통과 장인 정신을 존중하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통 장난감을 미리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선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가격 상승과 물류 문제는 전통 장난감뿐 아니라 다른 선물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의미 있는 선물, 가족과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통과 즐거움, 감성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며 쇼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성탄절에 갈 곳을 잃은 홈리스 피플들이 77만 명을 넘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36%인 27만 8천 명은 임시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슈퍼파워이자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홈리스 피플,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살 집 없어 거리를 헤매는 홈리스 피플들이 미국에는 77만 1,500명에 달해 인구 10,000명당 2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65만 3천 명에서 1년 만에 18%, 11만 8천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중에 64%인 49만 7천여 명은 그나마 쉘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기거하고 있으나 36%인 27만 4천여 명은 거리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빈곤층의 소득은 바닥을 치고 있는 반면에 주거비는 대폭 올랐고 팬데믹 시절 급증했던 정부 지원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홈리스 피플들은 절반 이상이 50대 대도시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홈리스들이 있는 도시는 뉴욕시로 1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로 7만 명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시카고로 19,000명,
네 번째는 시애틀로 17,000여 명, 다섯 번째는 덴버로 14,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샌디에고 1,600명, 샌호세 1,400여 명, 오클랜드 9,500명, 피닉스 9,400명, 샌프란시스코 8,300명, 라스베이거스 7,900명, 포틀랜드 7,400명, 보스턴 5,900명, 워싱턴 DC 5,600명, 필라델피아 5,2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8만 7천여 명으로 전체 홈리스 피플들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뉴욕주는 15만 8천여 명으로 2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7,150명, 메릴랜드는 6,100명으로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피플 77만 1,500명 가운데 66.7%는 독신이고 33.3%는 가족 단위로 조사됐습니다.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홈리스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는 14만 8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인 15만 2천 명은 1년 이상 홈리스 피플로 살고 있어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군으로 복무했던 베테랑스, 재향군인들 가운데 홈리스 피플들은 정부를 포함한 각계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9년 처음 집계했을 때 7만 3,400여 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는 3만 2,900명으로 5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홈리스 피플 문제는 거리 노숙에 그치지 않고 오물 쓰레기와 용변, 펜타닐 등 마약, 범죄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23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민 판사들에게 이미 8천여 건의 조기 종결 처분을 요청해 피난민 신청을 기각시키고 출국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민을 신청하고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230만 명에게 출국 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미국 입국을 허용해 미국 안에서 피난민 수속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220만 명의 대다수를 본국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본격 취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취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출국 조치는 이민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검사들은 이민법원의 판사들에게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무더기 조기 종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 검사들은 피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출신국이 아닌 제3국 추방이 가능하다며 이민 판사들이 조기 종결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연방법무부 소속이므로 국토안보부 소속 검사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판사가 이민세관집행국 검사의 조기 종결 요청을 수용하면 피난민 신청자 케이스가 즉각 중단되고 없어져 해당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12월 초에 이미 8천 건에 대해 조기 종결 처분해 줄 것으로 이민 판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판사들의 다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조기 종결 요청을 수용할 경우 해당자의 피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청문회나 항소 없이 제3국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이 조기 종결을 요청한 8천 건 중에 다수가 이민 판사에 의해 조기 종결돼 해당자들이 출신국이 아닌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우간다 등지로 제3국 추방된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 전역 73곳에 있는 이민 법원들에는 342만 건 적재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230만 건이 피난민 신청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해에 허용하는 피난민 수를 바이든 시절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이 이민법 집행기관 역할도 담당하면서 2,400명을 체포하고 20만 건의 출두 통보를 보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갖다가 체포되거나 추방에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각종 이민 수속을 전담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이민법을 집행하는 단속기관으로 180도 변신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이민서비스국 국장으로 취임한 조셉 애들러 국장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부터 이민서비스국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공개 천명했습니다. At its core, USCIS must be an immigration enforcement agency, an agency that is dedicated to ever-evolving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screening and vetting its applicant pool. An agency that must be vigorous in its effort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mmigration fraud.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사기 신청은 물론 허위 진술이나 가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범죄 기록을 숨기는 경우 등을 주로 포착해내는 이민 단속기관으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12월 19일자로 발표한 트럼프 2기 첫 해의 산하기관 업무 실적에 따르면 USCIS는 첫째, 한 해 동안 이민서비스국 청사에서 이민 수속자 2,400명이나 체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신청이나 허위 진술, 가짜 증빙 서류 제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을 포착해내면 체포 권한을 가진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즉각 연락해 이민서비스국 청사에서 출두하는 이민 신청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스의 출동에 시간이 걸리자 이민서비스국 내부에서도 특별조사관들을 배치해 자체적으로 일단 이민 신청자들을 체포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에서 사기 신청을 전담 포착해내고 있는 FDNS는 올 한해 2만 9천 건이나 포착해 정밀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그 중에 65%인 19,300건을 조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FDNS에 포착되는 이민 사기 혐의는 정밀조사에서 사기 신청이 확인될 경우 아이스의 추방 절차로 넘겨지게 됩니다. 셋째, 이민서비스국은 NTA, Notice to Appear라는 출두 통보서를 대거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첫 해인 올 한해 19만 6,600건이나 NTA를 발급해 이민 수속자들에게 대거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출두 통보를 받고 의문시되는 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이민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체포 추방 대상자로 이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이민 신청 수수료를 내고 장기간 대기하며 이민 수속을 밟아오다가 NTA 출두 통보를 받거나 영주권 인터뷰나 시민권 시험을 위해 이민국 청사에 나왔다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운명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 한 해 동안 이민국 청사에서 체포된 2,400명, FDNS에 포착돼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3만여 명, 출두 통보를 받은 2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카드나 귀화 시민권 승인이나 합격 판정을 받는 대신에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고 결국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임이나 파티가 많은 연말연시에 나타날 수 있는 푸드코마, 즉 식사 후 심한 졸음과 무기력 현상이 건강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적당한 식사량과 단백질, 섬유질 섭취, 천천히 먹기와 식후 가벼운 활동이 푸드코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련 기자입니다. 푸드코마는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식사 직후 심한 졸음과 무기력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가볍게 식사 후 졸림 현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특히 크리스마스 만찬 후 로스트 비프, 햄, 감자 요리, 스터핑, 파이 등 고칼로리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 섭취 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드코마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 급상승과 인슐린 반응입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들어가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졸음을 유발합니다. 둘째, 소화 과정입니다.
과식 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셋째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식사 후 렙틴, 콜레시스토키닌, 인슐린 등의 변화가 뇌에 휴식 모드 신호를 보내 신체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푸드코마는 단순한 피로감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는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큰 식사가 심근경색, 혈압 급상승, 심장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식 시 신체가 겪는 스트레스가 운동이나 과도한 업무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혈당 급상승으로 나타나는 피로감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푸드코마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량 유지, 단백질과 섬유질의 식단 포함, 천천히 먹기,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식후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졸음을 완화하며 카페인 섭취는 피로감 완화와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는 큰 행사들이 많아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이 건강 위험과 푸드코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와 안전한 조리,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균형 있게 즐기는 식습관이 크리스마스의 행복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